포인터와 참조 다섯 번째 노트입니다. 옛날에 제가 C도 강의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안 하는데 C를 강의할 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학생들이 잘 따라와요. 잘 따라오다가 5월달쯤 되면은 원래 축제가 있어요. 아니지. 5월인가? 5월에 축제. 요즘 축제도 코로나로 안 하니까 이게 축제가 5월이고. 어쨌든 처음에는 잘 이해하면서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중간 시험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 이제 보통 설명하는 부분이 함수 부분이에요. 함수. 그러면 이 함수 부분하고 그 축제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함수 부분을 대단히 잘 어렵게 느껴요. 근데 그거를 또 잘 건너뛰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게 포인터 부분인데 포인터 부분을 배우다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좀 좌절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인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또 포인터를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포인터를 꼭 필요할 때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굳이 어려운 요소로 느끼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초점을 둬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인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C++를 이제 오면 예전에 포인터로 써서 처리했던 많은 것들을 포인터로 처리하지 않고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은 참조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조로 처리하게 되면은 더 강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더 간결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포인터는 뭐냐? 포인터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예요. 값이 아니라 그 값이 있는 주소를 저장합니다. 주소를 유지해요. 그럼 왜 주소를 유지하냐? 이제 그게 핵심인 거죠. 간접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 생각해 보면은 지역 변수는 지역에 있는 어떤 함수의 지역 변수는 원칙은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함수에서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지역 변수를 그 함수가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 수정해야 되면은 그냥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뭘 줘야 돼? 주소를 줘야 되는 거였어요. 또 다른 이유로 주소를 쓰는 이유는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워낙 커서 전달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든지 큰 데이터든지 작은 데이터든지 주소 정보는 동일해요. 제 홈페이지 주소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홈페이지 주소나 차이가 없어요. 다 주소예요. 여러분 집의 주소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주소는 똑같은 다 주소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유지해서 주소를 주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정보를 줄 수 있는 거죠. 데이터 자체를 주게 되면은 큰 데이터면은 많은 데이터를 복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주소를 이제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뭐 그 말고도 있는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주소를 그러니까 포인터 변수도 공간을 차지합니다. 변수도 공간을 차지하니까 포인터 변수는 주소를 유지하는데 포인터 변수도 공간을 차지하니까
포인터 변수의 주소도 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중 포인터라는 개념도 생기는 거예요. 좀 복잡해지는데 이중 포인터를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활용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그 주소 값을 알 필요는 없어요. 얘의 주소인지만 알아야 되는 거지 그 주소가 100번지인지 10,000번지인지 101번지인지 이런 거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주소는 동일해요. 동일한 크기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만한 큰 거의 시작 주소나 요만한 데이터의 시작 주소나 주소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소를 유지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주소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거지 주소 정보를 뭔가 쓰려는 게 아니라 값을 접근하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값들은 그 값의 형태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차지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시작 주소로 가서 포인터 변수가 유지하는 시작 주소로 가서 이렇게 긁어와야 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타입이 필요한 거예요. 포인터 변수가 유지하는 값들은 인티저 포인터든 더블 포인터든 뭐든 주소의 값은 똑같은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주소로 갔을 때 가지고 와야 되는 그 크기의 데이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도 타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터의 주소들은 같지만 그 주소를 통해서 접근하려는 데이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포인터도 선언할 때 타입을 줘야 되며 해당 포인터는 그 타입의 데이터를 접근할 때만 사용을 해야 돼요. 인티저 포인터는 4바이트인데 더블은 뭐 8바이트인데 그거를 인티저 포인터 접근하면은 더블의 8바이트 중에 4바이트만 긁어오겠죠. 긁어와서 그거를 정수로 인식할 거예요. 그럼 뭐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는 초기화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엉뚱한 주소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포인터는 초기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는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 선언하는데 여러분들은 포인터 변수를 어떻게 선언해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별표를 어디다 붙여요? 타입에 붙여요? 변수 이름에 붙여요? 사람마다 다른데 취향이 달라서 근데 어디다 붙이든 둘 다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보통 저는 이 별표를 타입 정보로 생각해요. 타입 정보. 그러니까 인티저 포인터다. 이게 타입이다라는 거예요. 정수 포인터, 타입이다. 그리고 이 포인터의 이름이 P다. 그래서 이 별표는 인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지 P라는 이름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P는 뭘로 인식해요? 인티저 포인터로 인식하죠. 근데 Q는 어떻게 되나? 인티저 포인터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표는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각각에 붙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컨스트를 붙일 수 있는데 이 컨스트는 앞에도 붙일 수 있고
여기도 붙일 수 있는데 요 const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별표와 p 사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붙이는 것도 또 이것만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데 핵심은 가급적이면 포인터 변수는 복합 선언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방법대로 늘 쓰시면 큰 문제 없어요. 저는 주로 앞에다 붙여요. 인트 여기다 붙여서 포인터를 주로 선언하고 복합 선언은 포인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 문제 일으킬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뭐 제 취향이니까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떤 관례를 정해서 한 가지를 꾸준히 쓰시면 돼요.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컨스트를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하면서 컨스트를 붙일 수 있는데 컨스트를 앞에도 붙일 수 있고 여기다 붙일 수 있고 양쪽에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의 의미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 붙이면 얘를 영어로는 constant pointer라고 그래요. 상수 포인터.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값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constant냐면 P가 constant라는 거예요. P에 유지하는 주소를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P는 A 주소를 가리킨다고 초기화됐죠. 그러면 이 P는 B나 C의 주소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걔를 상수 포인터라고 쓰고요. 앞에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에다 붙이면은 포인터가 유지하는 주소가 상수가 아니라 포인터가 가리키는 데이터는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는 수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걔가 상수일 수도 있고 상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P를 이용해서는 수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영어로는 pointer to constant라고 하는데 이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포인터가 상수를 안 가리켜도 돼요. 상수를 안 가리켜도 const int 포인터면 얘는 그 가리키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A를 주소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A 자체는 const예요, const 아니에요. A는 const가 아니죠. 그런데도 P를 이용해서는 A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어요. 참조는 할 수 있지만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올해부터는 이렇게 용어를 쓰려고 그래요. 상수 포인터, 수정 불가 포인터. 그러니까 수정 불가 포인터는 그 포인터로는 역참조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없는 애. 상수 포인터는 포인터 자체가 상수인 애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두 개가 결합되면 수정 불가 상수 포인트예요. 얘는 자기가 유지한 주소도 못 바꾸고 그 주소에 가서 있는 데이터도 얘를 이용해서는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 타입 앞에 붙어 있는 거. const int라고 되어 있는 거. 얘는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const int라고 쓴 거는 int const라 써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얘랑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는 안 쓰죠.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앞에 오는 애는 항상 이 위치를 바꿔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C++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앞에 거를 바꿔봐요. 바꿔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이 포인터가 어떤 A인지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const 포인터예요. 뭘 가리키는 const 포인터냐? const int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애매하면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바꾸면 돼요. 얘는 바꿀 게 없으니까 const pointer to int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읽으면 const int잖아요. 근데 실제 가리키는 애는 const int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들, const한 애들 있잖아요. const한 애들은 항상 수정 불가 포인트로만 가리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const가 아닌 애들도 수정 불가 포인터로 가리킬 수 있지만 const한 애들, 상수들은 뭘로만 가리킬 수 있어요? 포인트를 가리키려면 수정 불가 포인트로만 가리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자 전달할 때, 주소 전달할 때 이렇게 const를 붙여가지고 이 함수는 내가 주소로 주지만 네가 수정할 수 없다. 참정할 수 있어도 수정 못한다. 그래서 수정 불가 포인터로 인자를 많이 전달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할 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오토를 이용해 가지고도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토는 뭘 이용해서 타입을 추측해요? 초기값을 이용해서 추측하죠. 그리고 주소로 초기화될 수 있는 변수는 뭐만 초기화될 수 있어요? 주소로 초기화될 수 있는 변수는 포인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소를 로 포인트 하니까 A가 뭐예요? int 변수예요. 그러니까 int의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이 P2의 타입은 인티저 포인터가 되는 겁니다. 인티저 포인터. 물론 오토를 내가 쓰면서 별표를 쓸 수도 있는데 별표를 안 써도 자연스럽게 포인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값이 주소이면은 무조건 오토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가 하면 복잡해지죠. 이제 컨스트와 오토를 합계 쓰면은 머리 아파요. 뭐가 뭔지 막 헷갈려요. 근데 얘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닌데? 나도 헷갈린다. 그러니까 얘는 해석할 때 이 별표 위치, 별표를 안 쓴 거, 얘를 생각을 하면서 얘를 해석해야 돼요. 어렵죠.
이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하여튼 복잡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은 저 자체가 포인터죠. 배열의 이름은 포인터예요. 그래서 이 배열은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수정불가 포인터예요. 수정불가 포인터가 아니라 상수 포인터예요. 죄송합니다. 상수 포인터. 즉, 이 N은 요 배열의 시작 주소만 가리킬 수 있고 다른 주소를 가리키도록 바꿀 수 없는 상수 포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주소 자체를 일반 포인터에 넣어서 얘를 처리할 때 이 배열 색인 대신에 이 포인터 연산을 이용해서 그 배열을 조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그 포인터 쓸 때 어렵게 하는 요소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프로그램 할 이유는 없어요. 뭐가 더 깔끔해? 배열 색인 쓰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더 읽기도 편하고 프로그램하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이 배열을 조작할 때 우리가 포인터를 많이 쓸 수 있고 포인터를 쓰면서 뒤에 나오는 어디 나와? 이 포인터 연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포인터 연산은 쓰지 말고 그냥 이 방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배열인데 배열이 주소를 유지하는 배열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얘는 각각 요소가 정수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수 포인트를 저장하는 애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중 포인트를 갖고 얘를 2차원 배열처럼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얘는 주소를 가리키는 애들이니까 이 주소에 배열이 올 수 있고 그냥 단일 정수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인터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 설명하기도 그렇네. 배열 포인터라는 게 있습니다, 또. 근데 이 배열 포인터는 주로 다차원 배열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포인터예요. 요렇게, 요거 보면은 되게 짜증나죠? 이렇게 보면, 너무 복잡해 보이잖아. 원래, 여기는 선언들이잖아요? 변수 선언들. 그럼 변수 선언에 쓰는 기호는 연산자예요? 연산자가 아니에요? 아니죠. 연산자라는 거는 표현식을 작성할 때 사용되는 거니까 이런 데 쓰는 건 연산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연산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해석을 할 때는 연산자와 똑같은 기준을 갖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 별표 P3 이렇게 있다. 선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는 연산자가 몇 개 쓰여져 있어요? 두 개 쓰여져 있죠. 배열색인 연산자하고 역참조 연산자가 두 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 연산자도 P를 P 연산자로 쓰고 별표도 P를 P 연산자로 쓰죠. 그러면 뭘 따져줘야 돼?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되겠지. 그럼 우선순위는 누가 더 높아? 단항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누가 더 높아요?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단항에선. 요 점점, 요 가시형의 해서예요. 그 다음에 한 분류가 있는데 걔는 포스픽스 애들이에요.
포스픽스는 P 연산자 뒤에 오는 애들이에요. 그럼 얘는 P 연산자 뒤에 오는 애죠. 그리고 얘는 P 연산자 앞에 오는 애예요. 그게 뒤에 있고. 그러면 여기가 있고 여기 있으니까 누가 더 높아? 그러면 얘가 더 높은 거예요. 얘가.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얘를 보면은 원래는 이 가로가 없으면은 뭐부터 해석을 해야 돼? 이 기준에 의하면 배열을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량이 3인 배열이야. 근데 무슨 배열이 돼야 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썼어. 이렇게 쓰면은 용량이 3인 배열인데 각 용량의 요소가 뭐예요? 인테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부터 해석해? 배열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별표부터 해석해요. 그럼 그 별표는 P가 뭐라는 거예요? 포인터라는 거예요. 포인터인데 뭘 가리키는 포인트예요? 용량이 3인 정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거예요. 요거과 요거의 차이. 여기서는 P 더하기 2라면 P는 요 배열의 시작 주소이고 포인터 변수의 시작 주소니까 플러스 1하면은 P가 요걸 가리키면은 플러스 1하면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쟤는 이 전체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플러스 1을 하면은 1로 띄어요. 1로. 그러니까 2차원 배열, 3x3 2차원 배열에서 그 행 하나를 뜰 때, 행 하나를 뜰 때 저런 걸 쓰는 거잖아요. 저렇게.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선언할 때 사용되는 기호는 연산자가 아닌데 여러 개가 쓰이면은 그 여러 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요?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이용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컴파일러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P를 N1의 주소를 가리키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P는 또 N2의 주소를 가리킬 수 있는데 어딨어? P가 X의 주소는 가리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X는 용량이 3인 배열이 아니라 용량이 5인 배열이에요. 못 가리켜요. 그런데 P는 M을 가리킬 수 있어요. M은 용량이 3인 배열이 3개 있는 애예요. 2차원 배열이에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기호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해하면 앞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원래 P는 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죠. 이 변수의 포인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X 이 구조체의 저 X 데이터를 접근하고 싶으면은 먼저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실제 연산자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도 연산자가 몇 개 쓰여진 거야? 2개 쓰여졌죠. 그런데
별표는 프리픽스고 점은 포스픽스 스타일이에요. 그럼 누가 우선순위가 높아? 점이 더 높아요. 근데 점이 높으면 이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점은 먼저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로 가서 그 주소에서 점이 돼야 되니까 요거를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얘부터 해석하지 않고 주소부터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소로 가서 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요것 대신에 연산자 하나 더 만들었죠. 그게 요 화살표 연산자죠. 그래서 구조체나 클래스 같은 데에서 우리가 그 클래스나 구조체에 대한 주소를 유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복잡해서 주로 요 연산자를 쓴다. 요 연산자를 쓴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